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통일 한국의 비전 DMZ 평화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9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 DMZ 평화원 프로젝트를 제2단계 국가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우리 이지구의 경기 강원권의 각 시군구에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기를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전세기 20세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서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세기를 보내면서 이제 21세기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류는 이제야말로 평화의 시작이 도래했구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크나큰 축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구촌은 지금 20세기가 시작한 지 22년이 지났지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정말 또 다른 전쟁의 시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언제 끝날 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 난민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3년 전에 비교해서 3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난민이 68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시리아 난민은 66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자기 집과 고향과 국가를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유리 고객하는 이런 난민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 3년이 넘도록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더 확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울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위기의 문제는 환경 파괴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년 또 매 계절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인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그 차이가 계속해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12억 명에 달하고 5세 미만의 아동 중에 저체중으로 진단된 아이들이 1억 명이 넘는 현실이 오늘 지구촌의 상황인 것입니다. 영토 분쟁도 또한 심각해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109건의 영토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은 정말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빈부의 갈등, 세대 갈등, 성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등 우리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이 올해 들어와서도 수십 차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니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지난 11월 19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화성 17형이 발사가 되면서 전 세계에 큰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되는
이런 현실들이 세계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한국의 한반도의 위기는 또 더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일된 한국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또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의 보고서는 많은 부분에 참 희망찬 그런 한반도의 미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5시의 작가 루마니아 출신의 게오르기는 한국을 굉장히 찬미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 바로 한국의 전통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강조를 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슈라고 하는 현재 지구경영원 원장이신데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시고 한국에서 또 교환부 교수로 한국에도 몇 년 동안 계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의 요점은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미래와 연관이 된 국제 지정학적으로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를 하신 분인데요. 한국의 전통 사상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사상이 나온다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특별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14년 전과 또 현재와 비교한 그런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지난 1960년대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이 95%였습니다. 95%가 찬성을 했는데 지난 2007년과 작년도 2021년 14년 만에 이것이 20%가 빠지게 됩니다. 14년 전에는 63.8%였는데 작년에는 44.6%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젊은 20대와 30대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대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증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 윤영선 명예교수의 페이스북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죠. 통일국가 포기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자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통일을 포기한다, 이런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민족의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될 문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가 저희들이 주최하는 신통일한국 평화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반드시 남북한의 통일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지구 경기 강원권은 우리 황보구 회장님을 중심으로 작년 4월 달에 국가 아젠다로 DMZ 평화원 프로젝트를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평화원 프로젝트는 제2단계에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지난 10월 7일 이지구 아젠다를 제2단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발표를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세포와 세포군을 중심 삼고 개발이 되어지는 그런 남북 경협의 내용들이 쉽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한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 의제로 제2단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철원과 북한의 세포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 전체에 이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수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또 강원도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DMZ 접경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중요해진 제2단계 프로세스의 중점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남한의 접경 지역은 바로 DMZ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10곳이고 그 외에 대통령 영향에 의해서 5곳이 추가가 돼서 15곳이 되어집니다. 북한은 8개의 지자체가 접경 지역으로 있습니다. DMZ를 중심으로 해서 23개의 남북한의 접경 지역 전체를 저희들이 평화원 프로젝트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제5 유엔 사무국과 DMZ 평화원 조성에 대한 이 평화원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설명회를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8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8월 25일 날 연천에 가서 김덕현 연천 군수를 포함해서 연천군 의장과 군의원 전체 그리고 약 20여 명의 관련된 NGO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9월 16일에는 동두천시를 찾아가서 박형덕 시장과 김승호 시의장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유치 제안 설명회가 있었고 또 업무 협약 체결식 MOU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10월 25일에는 강원도 인제 우리 최상기 군수님을 만나고 당담자와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졌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강원도 양구를 찾아갔습니다. 양구 군수실에서 미팅이 있었고요. 또 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 군수회 각 부서 과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그 전날 강원일보에 공식적으로 서흥원 양구 군수회 동정에도 DMZ 평화원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지를 할 정도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전체 책임자들이 100% 참석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발표와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양구 군수가 식사도 저희들 대접도 하고 또 MOU도 군수실에서 별도로 맺고 아주 참 이 제5 유엔 사무국과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인 그런 군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날 11월 16일 날은 태백시에서 추진위원회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또 이상호 태백시장과 의장 그리고 7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 제안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과 또 업무 협약 체결시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12월 달까지 우리 이지구의 전체 시군구에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자체, 시장, 군수 그리고 실무팀장과 미팅을 하게 된 결과를 요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지자체와 실무자들은 본인들이 지자체 자체 역량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특히 여러 가지 그 지역 민원 해결에 중앙정부 또 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 국방부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 대부분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지자체가 존립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적경지역 환경에 장점이 있습니다. 천혜 자원들을 다 갖고 있고요. 전쟁 상흔의 역사적인 현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시대에 참 이 개발의 명분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적경 지역의 지자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2022년 올해는 지자체장의 임기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동력, 추진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통일그룹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인프라, 또 UN NGO로서의 UPF의 위상, 북한과의 관계 등의 관심들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속성 그리고 진정성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북 통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국가 아젠다를 실행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시군구 추진위원회가 9월 18일부터 계속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식구님들이 특별히 더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파트너십 네트워크형 평화 거버먼스 구축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 NGO들 그리고 국책기관이라든지 또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의 시군구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거버먼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자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평화원 프로젝트에 지지하는 것, 광역연합으로서의 지자체와 지자체가 연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5 UN 사무국 유치를 공동활동을 하자. 또 평화 생태회랑길을 조성하자. 피스로드를 개최하자. 그리고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공동 주최하자. 그리고 통일과 평화 관련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과 군수님들의 업무 회박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정전협정 70주년 사업 기획을 올해 안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국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연합으로 해서 한국의 군사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70주년이 됩니다. 70이라는 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만에 이때에 70년의 정전의 역사를 끊고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선언이 요구되고 또 그것이 비전으로 전 국민 앞에 세계 앞에 선포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의미와 기억을 계승하고 DMZ를 국가 브랜드화로 추진을 하며 글로벌 거버먼스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또 DMZ 적경지역 지자체 핵심 사업과 UPF를 중심한 글로벌 협력 사업의 실천에 장이 될 수 있는 70주년 그리고 DMZ 평화원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고 남북 평화 협력을 모델화하면서 신통일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전협정 70주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주요 인사기관장, 글로벌 리더 및 지도자들, 주한 참전국의 외교 사절들, 또 적경 지역의 기초 광역 지자체들, 특별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자체가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학계와 언론계, 문화계, NGO들을 망라한 이런 준비를 조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이런 완성된 기획안을 가지고 UPF가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세계적인 위기를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중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신통일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구촌이 어떻게 신통일 한국의 사상으로 이념으로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으로 여기서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구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끝은 인간 멸종에 이른다고 하는 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생명체가 있은 지 수십억 년이 됐지만은 지금 지구는 5번째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 대멸종은 100마리 중에 95마리가 아닌 100종 중에 95종이 사라지는 75%에서 95%의 종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기후와 환경의 변화입니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촌은 5번의 대멸종, 그리고 작은 멸종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인간이 태어난 이후부터, 인간이 지구촌에 있은 이후부터 인간은 이 지질대를 변화시킬 정도로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정도로 인간이 이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너무나 심각하고 지대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11월 15일 현재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의 새 이정표라고 하지만은 인류가 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많은 인류가 지금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56년이 되면 100억으로 이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은 인구 소멸 위기의 첫 번째 나라가 된다고는 경고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인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인류 모두를 모으면은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에 모두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아니고 지구에 있는 개미도 역시 이 상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개미는 인간과 달리 12,000종이라고 하는 참 많은 종이 있습니다. 예. 근데 5번의 대멸종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최고 포식자가 항상 그때마다 멸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최고 포식자는 인류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인류가 이 대멸종 가운데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인류는 결코 멸종될 수가 없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더라도, 또는 이 지구촌의 생태계를 보더라도 우리 인류는 지속해야 한다. 인간의 등장 전에는 이름조차 없었던 동식물들, 우주의 장엄함과 아름다움도 표현하지 못했던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생물체는 있었지만은 우주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생명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자연과 우주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생물들과 어울려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생태계와 어울려 존재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자 생존은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은 공생,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과의 공생에는 연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존재하겠다고 하는 공존의 의지, 그리고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공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통일한국의 근본 사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통일한국의 근본 사상, 바로 공생의 답이 첫 번째가 바로 부모주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 참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많은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지난 10년 동안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전 세계 인류를 걱정하고 또 이렇게 평균 6초마다 한 명씩 1년에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각인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에, 세계 곳곳에 어려운 그런 지구촌의 인류를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품으시는지라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황선조 회장 소문대 총장님께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오늘도 당신에게 배웁니다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황 총장님이 협회장으로 계실 때 이 얘기를 좀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는데요. 책 속에 한 내용이 감명이 돼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의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한 스님에게서 난초 2분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거처에 본인 외에 유일한 생명이었던 난을 법정 스님은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그 난은 연두빛 꽃과 은은한 향으로 마음을 설레게 했고 적막한 산사 생활에 적잖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찰에 계신 노 스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나와 바깥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왔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님은 뜨거운 햇빛에 늘어져 있을 난초가 눈에 아른거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결국 그 길로 허둥지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소유로 인한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결국 스님은 며칠 후 놀러온 한 친구 스님에게 그 난초를 안겨주었습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은 스님은 그 뒤로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세상,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의 글귀를 보며 저는 늘 가까이 모시는 그분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고 잠시 묵상하고 또다시 책장을 넘기면서 한참 동안 내가 모시는 분과 스님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 같음과 다름, 그리고 그 이유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소유로 찾아지는 자유함의 경지를 범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평생을 오직 갈아입을 승복 한 벌을 소유하며 온 세상의 소유를 능가하는 풍요로움을 가졌던 큰 스님께서 난 한 포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을 털어버리고자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다른 삶이 저 앞에 우뚝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승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차원의 세상을 향한 무소유,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공유라는 철학으로 온갖 근심 속에 차곡차곡 쌓인 한으로 응어리는 삶을 매일매일 직접 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그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큰 근심, 온갖 억눌림, 번민, 책임감으로 엉켜있는 분이었습니다. 선생의 염려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저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빈민들의 삶을 놓고는 늘 고뇌하였고 지구촌의 갈등과 전쟁이 있을 때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특히 종교 간의 갈등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까지 번질 때는 너무 심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승은 분명히 큰 집착이 있으셨습니다. 결코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숙명처럼 여기고 더 깊이 다지며 스스로 얽매임 속에 계셨습니다. 집착을 버려서 얻는 자유함과는 전혀 다른 그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요. 동시대를 살았던 두 어른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며 문득 스승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출장 보고를 드리기 위해 어르신을 찾아 뵈었을 때 저는 슬그머니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고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스승의 힘든 삶을 안타까워하는 제자에게 당신은 되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총칼을 들이대며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인간들을 보며 저 위에 계신 부모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고,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당신 일신의 해방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심초사에서 얻은 책에 그분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내용이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또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왜 그렇게 우리 통일가가 이렇게 어려운 감에 있으면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지구촌의 어려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평화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이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부모주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공생의 답은 바로 효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부모를 효도하는,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생물체도 다, 동물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효종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를 섬기는 효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 효종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효종의 마음, 그리고 이 부모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이런 선악 평화상을 제정을 하셨고, 매년 이 선악 평화상에 이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효종의 마음, 부모주의에 감동한 분들이 한 번 더 평화 서밋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 하대별 선미자도 어머님이 오셨을 때 첫 마디가 어머님의 나라에 잘 오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을 효종의 마음으로 모시는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활동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모주의 그리고 효종의 삶으로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